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요. 하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은 늘 쉽지 않아 보입니다. 18년 동안 다큐멘터리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큐 3일의 VJ로 유퀴즈 온 더 블럭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낸 박지현 작가입니다. 그녀는 최근 신작 참 괜찮은 말들을 통해 오랜 시간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고 그들의 진심을 이끌어내고 마음을 얻었던 비밀을 풀어놓았습니다.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라 삶 속에서 건져올린 인문학적인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죠. 오늘은 이 책을 함께 보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인생의 비결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서 주인공인 모모는 어느 커다란 도시의 외곽, 옛 원형 극장터에서 혼자 사는 꼬마 소녀다. 초라한 행색에 가진 것도 없지만 모모의 집에는 언제나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모모에게 가보라고 말한다. 모모가 손금을 보는 재주가 있거나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대신 모모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재주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주였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무슨 말이나 질문을 해서가 아니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말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모모는 섣부른 충고나 조언을 하지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멋대로 판단을 내리지도 않았다. 그저 온 마음으로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냈다. 내 인생은 실패했고 아무 의미도 없다.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마치 망가진 냄비처럼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있는 그저 그런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모를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하는 중에 벌써 어느새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다. 어릴 적 모모를 읽었을 때는 위의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모모는 단지 말없이 들어줄 뿐인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털어놓다 어느새 스스로 해답을 찾는 모습이 마냥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나는 다큐 3일과 유퀴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다큐 3일을 찍을 때의 일이다. 분주한 저녁 시간 종로의 먹자골목에서 한 밥집의 풍경을 담는 중이었다. 손님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피로한 얼굴로 밥집에 들어섰다. 그녀에게 다가가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냐고 묻자 어휴, 나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갈 게 있나? 보잘것없는 밥집 아줌마인데 라고 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건 내가 싫은 눈치는 아니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껏 밥을 못 먹어 얼른 먹고 집에 갈 거라고 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걸 쑥스러워하던 그녀는 어느새 밥 먹는 것도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 둘씩 꺼내 보였다. 나는 어느샌가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어디에도 없는 그녀만의 인생 이야기였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인터뷰를 끝내고 아주머니에게 너무 훌륭하세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인생을 들으며 느낀 감정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표현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한이 풀린 것처럼 개운해 보였고 마음이 벅찬 것도 같았다. 밥집에서 나와 인사를 나누고 걸어가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나에게 말했다. 나 이 일 하길 잘한 것 같아. 내가 한 일은 그녀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귀담아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통해 아주머니는 스스로 보잘것없다던 인생을 돌아보며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게 되었다. 모모가 가진 경청의 힘을 경험해 보니 정말 놀라웠다. 충무로 인쇄 골목을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충무로에서 을지로로 이어지는 200m 남짓한 골목을 따라 인쇄와 출판, 종이 가게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데 그 골목은 호황기였던 1980년에서 90년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기술 하나로 버텨온 인쇄골목의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취재를 갔던 2009년 그 골목의 풍경은 참 쓸쓸했다. 한 업체 사장은 하루 종일 인쇄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귀가 아프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일감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기계 소리가 그립다고 했다. 옛날엔 쿠궁쿠궁 하며 종이를 찍어내는 기계 소리가 마치 10원, 10원, 10원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3원, 2원, 2원 이렇게 들린다고 했다. 그런데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니 30년 경력이 보통인 그곳에서 앳돼 보이는 한 청년 사장을 만나게 되었다. 그의 젊음이 더 도드라져 보였던 건 그가 만지고 있는 인쇄기에서 엄청난 세월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워낙 낡은 기계다 보니 골치를 썩일 때가 많다면서 그럴 때는 기계에 대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한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몇십 년 경력의 사장들이 즐비한 곳에서 인쇄 일을 하고 있는 마음이 어떠다. 그러자 그는 곤란한 듯 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자신이 방송에 나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일에 대한 애정도 크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이 일이니 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다. 묻고 싶은 건 많았지만 그가 더 이상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나는 일단 가게를 나왔다. 그런데 다음 날 늦은 저녁 그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닫은 곳도 많은데 그는 이 시간까지 어떤 이유로 남아있는 것일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쿠궁쿠궁. 오래된 인쇄기의 소리가 마치 심장 소리 같았다. 어제 들었던 말도 있기에 나는 그냥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자 싶었다. 잠시 후 시끄러운 인쇄기 소리가 멈추자 가게 안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에 잠겨있던 그가 툭 하고 말을 꺼냈다. 사실 어제 내가 다녀가고 나서 자신이 했던 말들을 곱씹어 봤는데 마음이 안 좋았단다. 요즘 혼잣말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입버릇처럼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걸 배워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근데 어제 촬영 감독님이 가고 나니까 그래도 나를 밥 먹게 해주는 직업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과 부도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을 곱씹어 보던 그는 문득 15년 전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꿈을 떠올리게 됐다고 했다. 그때 저는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어떻게든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여기서 도태되고 싶지 않고 기계도 더 늘려서 넓은 공간으로 가고 싶고 여유가 되면 직원도 두고 싶고 그러면서 살짝 미소를 짓는데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다시금 자신의 이 일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그의 얼굴엔 생기가 넘쳐 흘렀다.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그의 어제와 오늘은 분명 달라 보였다. 인터뷰를 끝내고 나오는데 그가 나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받을 만큼 내가 한 일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고마운 건 나였다. 나는 방송을 위해 취재를 나간 것이었고 그는 누구보다 인터뷰에 성실히 답해 주었다. 그런데 왜 그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일까? 나는 그 또한 경청의 힘임을 깨달았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을 뿐인데 그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달았고 그 과정을 통해 잊고 있었던 꿈을 되찾았다. 그 뒤로도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고맙다는 말을 꽤 많이 들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모모가 가진 능력에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는 내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모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면 바쁘다며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쓴 셈이다. 혹시 말하는 사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답은 듣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미국의 작가 프렌 리보위츠가 한 말이다. 우리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과 여유는 없다고 말한다.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다음에라며 그 시간을 뒤로 미룬다.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귀한 이유다. 상대에게 1초도 쓰기 아까워하며 지켜낸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을까? 모모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주로 많은 친구들을 얻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모모처럼 해보면 어떨까? 단 섣부른 충고나 조언을 해선 안 되고 멋대로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된다. 그저 가만히 온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잘 들어주어야 한다. 그 전에 당신의 시간을 온전히 그를 위해 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까지 참 괜찮은 말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박지연 작가가 수많은 인터뷰 속에서 경험한 것처럼 진심은 화려한 질문이나 기술이 아니라 묵묵히 들어주는 데서 드러납니다. 소설 모모의 주인공 모모가 그랬듯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진심을 다해 들어주는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그것은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고 동시에 상대를 존중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에 기꺼이 시간을 내어줄 때 그 순간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가 가진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